인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이선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종혁 의원님, 김종배 의원님, 신동섭 의원님, 나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종혁 의원님께서 청라국제도시 현안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청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마치 모두 좌초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오해를 하거나 또는 사기가 저하될 것 같아서 사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라의 주요 사업들, 제가 민선 6기 시장 취임하기 이전에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제3연육교, 시티타워, 7호선 청라연장, 로봇랜드, 나아가서 루원시티, 검단 신도시, 수도권 매립지 모두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10년간 거의 좌초하고 있었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민선 6기 들어서 이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실 모두 정상의 단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도 있고 또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장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청라는 정말 엄청난 변화의 중심지에 있고 민선 6기에 이어서 민선 8기에 속도감을 내고 있다 하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확정되고 제3연육교가 올해 개통이 되고 또 이에 이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항철도 9호선이라든가 또 민선 8기 들어서 청라 스타필드 동구장 건설 또 아산병원이 들어오는 문제 등등 로봇랜드가 정상화되고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청라 지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라 지역 주민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GTEC시티 조성사업입니다. 경제청에서 추진하던 GTEC 조성사업은 사업 제안자와 체결한 MOU 기간이 24년 11월 만료되었고 현재 해당 사업지에 대해서 케이컨랜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IHP 수소연료전지 스택 공장 사업 무산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현대모비스와 다학도로 부지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해서 수소연료전지 생산시설 건립 정상화를 독려해 왔습니다만 수소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향후 대체 투자자 확보 등 유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신뢰 훼손에 대한 원인과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는 공모에 떨어진 사업자의 소송 제기로 2023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주인 LH와 사업자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2024년 5월부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작업, 외국 투자자 선정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RT 사업비 확보 계획과 증차 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라 7호선 대안으로 도입된 청라 GRT 사업의 경우 현재 LH와 기존 협약서에서 정한 총 사업비 700억 원이 소진됨에 따라서 운영비와 차량 증차분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비 분담 방안을 원만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청라 국제도시 시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도시철도 7호선 개통 시까지 안정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청라 공항철도 9호선 직결 사업의 사업성 확보와 개통을 위한 인천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토부의 주관하에 서울시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와 서울시는 2023년 11월 협약을 체결하여 직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2015년 6월 검토된 직결 운행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연구 용역의 교통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국토부에서 보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인천 시민의 교통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라 시티타워 사업 지연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라 시티타워의 경우 그간 건립 주로 높이와 관련해서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비행 절차 영향성 검토 용역 결과 비행 절차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만 최근에 국내에서의 항공기 사고 등의 영향을 받아서 추가 비행 안전성 검증 용역 선행 요구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과 추진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라 로봇랜드 기업 유치를 위한 복합용지 확보와 유원시설 개발 실행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부와 조성 실행계획 변경 추진 중인 복합용지 계획은 대기업 등 앵커기업 유치와 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로봇 산업용지의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계획과 다양한 입주 혜택 제공 등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입주 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로봇 산업 진흥 강화를 위해 변경된 유원시설 계획은 기존의 계획의 여건과 기능 변화에 따라서 최근 트렌드 분석을 통한 도입 가능 시설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유원시설 사업화 방안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천 로봇랜드가 미래지향적인 복합문화공간과 로봇 산업 활성화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연육교 손실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인천시 국토부 민자사업자 간 손실보상 기본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합의서에 따라서 후속 절차를 수차례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에 다소 이견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지만 제3연육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인천 시민의 편익을 위해 국토부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라 스타필드 하수처리장 증설과 초과 하수 용량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촌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 사업 시행자인 LH에서 올해 증설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고 스타필드가 준공되는 2027년부터 공촌 하수처리장 증설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하수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주 하수처리장을 활용하는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라 자원순환센터 이전 지연에 대한 인천시의 역할과 입지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소구에서는 2021년 2월 3일 체결한 협약에 따라서 석유 신규 자체 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되어 가동될 경우에 청라 자원순환센터의 가동을 중지하고 폐쇄에 따른 행정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입지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서구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종배 의원님께서 길맞이 고마리길 구간 데크로드 설치 등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서 먼저 길맞이 고마리길 구간 데크로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내구 연한 경과로 인해서 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미추홀구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사가 심한 지역이나 좁은 숲길에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데크로드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학산 정상부 아래 산책로 낙석 위험과 장마철 계단 목침 이탈에 대비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산 등산로 일제 조사를 통하여 낙석 우려 구간에 대해서 위험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또 시설물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산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또 문학산 정상부 폐타이어 철거와 군부대 관사 철거 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문학산 정상에는 군부대가 사용하던 2층 관사 건물과 폐타이어를 이용한 방공시설 등이 있습니다. 문학산 정상이 개방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이 시설들은 국방부 소유로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산 정상에 건물과 특히 폐타이어 등이 손치되어 있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학산 정상 스카이워크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산 정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56년간 시민들이 접근이 통제되어 있던 장소입니다. 제가 민선 6기 시장 되자마자 거의 1호 사업을 한 것이 이 인천의 진산 문학산 정상을 개박하는 것은 인천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1호 사업으로 추진해서 2015년 10월 15일 개방이 되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유사시 안정적인 군사활동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문학산 정상 개방을 동의해 주었습니다. 정상의 문학산성은 1986년부터 인천시 기념물 1호로 지정되어서 역사학자들은 산성의 복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학산 정상이 지리적으로 인천을 전망하는 최적의 장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대형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는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봉산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문학산에는 이 수봉산 스카이워크 차원이냐 아니면 또 다른 지금 의견 제시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서 지역상생발전기금 문제 등 재정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 해소와 상생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면서 도입된 제도임은 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방정부가 지방소비세 10%의 35%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소비세를 17개 시도에 배분할 시 불리한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분받은 지방소비세의 35%를 다시 지방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어서 이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 방식의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과 행정안전부에 재정력이 우수한 비수도권 광역단체의 출연기금을 포함 재정력에 따른 출연 비율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출연기간 제해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노력으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역 정치권과 협조해서 수도권 3개 시도 공동대응을 통해서 수도권 역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다른 지방 정부에서 이에 대한 그 반론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출연기관들로부터 인천시 출연금에 관한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그리고 출연기관의 출연금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출연하는 관내 기관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총 7개 기관으로 2025년도 총 출연 규모는 777억 원입니다. 이러한 관내 출연기관들이 우리 시에 기여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마련된 사업이라는 거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의해서 검단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 2010년부터 2,643억 원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정부 지원 재원 확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연구 지원,
인천 뮤지엄 파크 조성 등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 우리 시 현안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평가원은 우리 시 산하 16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우리 시 출자 출연 기한 경영평가 시 평가위원 전문성 검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레저세 등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우리 시 지방세입 증대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근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원 자체 혁신을 통한 출연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인천 빅웨이브 모펀드 출자 사업, 2024년 인천 스타트업 위크 개최, 청년 해외 진출 지원 사업 등 인천의 창업,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인천, 서울 등 전국 12개 광역권에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운영하면서 각종 미디어 교육과 방송 콘텐츠 제작, 무상 대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개관 이래 지속적인 이용 인원 증가로 운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항공우주 산학융합원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개조 인증기술 개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기업 밀착형 촉진 지원 사업 등 2025년 항공우주 분야 국책사업 30억 원을 수주하여 인천 지역 항공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연 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시도와 시군구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분담하고 지방정부 간의 연대를 통해서 공공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관내 출연 기관의 출연 성과, 의무 제출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에 건의하여 각 기관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출연 성과를 제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성과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의원님께서 인천시장인 제가 제18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인천이 받고 있는 불합리한 정책과 재정적 불이익 그리고 인천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를 근거로서 17개 시도 간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입니다.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 분담금 문제를 비롯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캠프마켓 소송 현황과 주변 지역 부지 매입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 상황입니다. 2024년 4월 20일 국방부를 상대로 우리가 제기한 소송은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정하기 위한 매각 대금 산정 방법 확인에 대한 건입니다. 감정평가 기준일을 국방부는 오염 정화 완료 이후로 우리 시는 반환 공여구역 반환일로 주장하면서 토지 매입비 차익이 약 1,000억 원 이상이 발생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최근에 원주시가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인용된 바 있습니다. 인천시도 4월 16일 예정된 1심 선고에서 일부 승소가 예상되고 있지만은 향후에 국방부가 항소할 경우 등도 감안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토지 보상과 매입의 경우에는 2013년 6월에 체결한 국유재산 관리 처분을 위한 협약에 따라서 신촌 공원 및 장국의 도로에 대한 토지 매입비 총 5,622억 원을 금년 상반기 중에 국방부에 최종 납부할 예정입니다. 공원 조성에 필요한 추가 매입 필요 부지는 부영공원 일원 약 12만 제곱미터로 토지 매입 추정 비용은 약 1,80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재원 확보를 위해 2022년부터 국비지원 요구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부지를 무상 사용하여 도시숲을 조성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는 등 재정 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나 의원님께서
B구역 추가 토양오염 처리 현황과 D구역 정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구역은 현재 조병창 병원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여 정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 오염이 발견된 건물 5개동은 2024년 11월 8일 국방부가 부평구로부터 철거 허가를 받아 올 하반기 내로 정화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캠퍼마켓 D구역은 2024년 9월부터 토양 정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토양 정화 설계와 우리식 활용 건축물의 정화 방안을 협의해서 2024년 7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D구역 건축물 하부 토양 오염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도록 2025년 1월 국방부에 정밀 조사를 요청해서 현재 국방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캠퍼마켓 내 장구계로 개통사업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 장구계길 3차 구간 2090사는 2024년 4월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3월 현재 공정률은 33%입니다. 다만 일부 도로 구간에 토양 정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정화 책임기관을 국방부에서 인천시로, 정화 방법을 내부 정화에서 반출 정화로 변경하는 등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내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캠퍼마켓 조성 계획 내 주차장 면수 확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확정된 캠퍼마켓 마스터 플랜에는 국내 유사규모 공원 사례 조사 등을 토대로 계략적으로 주차장 약 600면을 계획했습니다만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 교통영향 평가, 공원 조성 계획 등 이런 마스터 플랜 이후의 상황을 감안해서 행정 절차 과정에서 주차장 확대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식물원 사업과 예산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식물원은 2023년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원도심 균형 발전, 교통 편리성, 부지 매입비 등 여러 장점을 가진 부평 캠프마켓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부평 캠프마켓은 사업계획 구체화 과정에서 당초 계획이 없던 지하 주차장 120면, 주재 정원 등의 사업비가 추가되고 최근 건설 사업비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사업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우리시에서 의뢰한 건설 사업비 591억 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런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와의 소송은 유사 소송에서 원주시가 승소한 만큼 추가 비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앞선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식물원 중앙투자심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투자심사의 사전 절차인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공원 조성 사업인 만큼 사업비의 증감은 있을 수 있지만은 투자심사 통과에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식물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식물원은 591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공사입니다.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타당성 조사 등의 법적인 행정 절차 이행으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약정을 체결해서 올해 4월 타당성 조사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설계 용역을 착수해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2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평 캠프마켓은 인구 밀집 지역, 구도심에 위치한 43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공원입니다. 특히 식물원은 날씨와 상관없이 남녀노소가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지역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원 시설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신속한 인천식물원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혁 의원님, 김종배 의원님, 신동섭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일간 시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다양한 정책 지원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